부끄러운 동문, 여전한 분노.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이 알려진 이후에요. 이게 사과 대신에 가해자가 적반하장 소송이 만연하다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이거 문동훈한테 어떻게 했지? 그거 하나는 기억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는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를 표명할 때 쓰는 말로 들렸으면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이 사과를 할 때는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승소가 어려워 보이니까 2심에서 부적법 각하 판결로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꽤 많이 사회적으로 주목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사과 대신 가해자가 적반하장 소송을 한다. 본인들이 재판에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 끌기로 해서 재심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징계 처분 취소 소송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만연했다는 사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부유층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만연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학교 폭력이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 학폭위 같은 걸 열어서 이제 그 뭐 징계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대개 나중에 대학 입시나 뭐 이런 곳에서 반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안 나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결론이 안 나도록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법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기록에 안 남도록 계속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나중에 잘못되면 뭐 지금 이것처럼 또 여러 가지 지연 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꽤 많은 사례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에도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똑같은 경우를 심지어는 가해자잖아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무효다 하는 거 가지고 또 다시 시간을 끌었다. 맞아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 소송들. 그때 또 그 이후에 피해자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구조, 2차 가해 얘기까지 나오는데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를 봐도 물론 뭐 아버지가 검사 출신 아버지가 여러 진술서 코치도 해줬다는 증언도 많지만 질 것 같으니까 소송해서 사유를 소송 무효로 뒤바꾸려 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 무효하는 주장까지 생기고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5천만 원 뭐 정도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제 죄질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학폭 피해자, 학폭 가해자 이렇게 나눠가 싸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타일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자신의 권력, 금력 그리고 지식을 악용해서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켜 생활기록부에 늦게 등재됨으로써 그걸 나중에 이제 입학 사정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방조를 한 거죠. 도와준 거죠. 윤 대통령께서 교육부에다가 학교폭력 엄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대책이 필요 없고 이번 이 사건 정순신 사건만 아들 사건만 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면 학폭 그냥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정하게 하는 걸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전 장관의 딸 조민 양의 그 입학이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어저는 입학이 취소됐는데 이게 학폭 사실이 분명히 엄연하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그걸 합격을 시켰단 말이죠. 물론 뭐 정시 입학이기 때문에 학생 기록부를 뭐 자세하게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표창장 하나 위조 한글로 그걸로 입학을 다 취소를 시키는데 표창장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표창장 여러 개죠. 예, 많습니다. 표창장 위조로 예. 표창장 위조로 이제 입학을 취소를 시키는데 이거는 학생을 학교 폭력을 가해가지고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극단적인 말씀하신 선택에 예. 이르도록 이르게끔 이렇게 시도하게끔 이렇게 만든 이런 악질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딸 사건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은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 상식과 공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근데 그래픽에 그 이상 실장께서 주장한 것과는 이제 학교 측의 반박도 있어서요. 이게 수시가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점적으로 수시가 아니라 정시 입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입학 요강에 물론 뭐 감점 요인, 학교 폭력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득점이 높아서 그게 상쇄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명문대 합격했다. 뭐 그 논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 학교 측의 이제 뭐 변명이죠, 사실은. 그런데 뭐 진실은 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요. 뭐 학교 측의 뭐 진실 여부를 변명이라기보다는 학교 측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예. 뭐 왜냐하면 어쨌든 정시는 수능 100% 반영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으면 아마 감점 요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 말대로 실제 뭐 감점을 몇 점 했는데도 워낙 성적이 좋아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 실장께서는 이거는 사회적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민의 정수와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이건 대학 나름의 사정이고. 네, 근데 다만 또 규정은 규정이니까 사회적 눈높이랑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해당 학교에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비판 대자보가 붙고 그 공정에 대한 얘기를 청년층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검사 아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뭐 2차 가해 얘기도 나오고 아빠 찬스, 뭐 학교 폭력, 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또 같은 동급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가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 정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비판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병행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감점 규정이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청와대 공직비서관실 모두 다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인사검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엄격한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을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예. 더욱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위로 저희가 핵심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